용용이의 경제학 교실. 안녕하세요, 용용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자본이 일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자본이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전 시간에는 우리가 왜 미래를 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는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조금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애 주기 가설을 봤을 때 우리가 돈을 버는 시점이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 돈을 버는 시점에 우리가 목돈을 벌어서 우리가 노년에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금융생활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금융생활을 하기 위해서 자본이 돈을 번다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본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자본이 일하는 이유가 또 하나 더 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자주 보는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가로축은 우리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로축은 우리의 소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우리의 소득이 점점점 증가하는데, 빨간색은 우리가 물가가 오르는 속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파란색은 우리가 임금이 오르는 속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최근 대한민국의 상황을 봤을 때 최저임금이 되게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그게 물가 상승률을 뛰어넘고 있어서 최저임금 상승률이 너무 빠른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또 반대측에서 이야기하는 게 어떤 거냐면, 과거에 물가가 빠르게 오를 때도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파르게 오르는 것이 과거에 오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 대한 보상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는데요. 이건 뭐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제 과거에 우리가 양이 적을 때 퍼센테이지가 높게 오르는 것과 양이 커지고 나서 퍼센테이지가 높게 오르는 것의 차이는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지금 많이 오르는 것이 많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확률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또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거냐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요. 또 이제 이게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감히 제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3월이나 4월쯤에 이제 제가 정치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해요. 저희가 선거 시즌이 있기 때문에 그 선거 시즌에 제가 꿈꾸는 이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 이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최저임금에 대해서 한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물가가 오르는 속도보다 우리의 임금이 오르는 속도가 늦다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됐냐면, 여성의 사회 진출이 만들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90년대 혹은 80년대를 생각해보면 응답하라 1988만 보더라도 이제 주로 집에서 남자 한 명이 일을 하게 됐었고요. 거기에 딸린 가족들이 모두 그 한 명의 경제 부양 아래에 살아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걸 포함해서 또 이제 그 남자 한 명에게 있어서는 또 이제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까지도 부양할 수 있었던 그 재력이 있었는데요. 그게 일을 하면서 그렇게 충분히 먹고 살 만큼 벌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게 되고요. 그에 비해서 임금은 크게 오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여성의 사회 진출이 만들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그 어떤 학자가 하는 이야기고요. 뭐 이제 남녀가 평등해지면서 여성이 교육을 받으면서 여성이 사회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다라고도 평가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여성의 사회 진출은 사회의 요구에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과거에는 한 명이 일해서
4명, 5명이 먹고 살 수 있었던 사회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못한 사회가 되었다는 것은 거의 명확한 사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거의 맞벌이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특히 서울에서 집을 사고 차를 사고 할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자녀를 낳아서 키울 생각을 한다면 이제 당연히 맞벌이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생기고요. 아니면 한 사람의 재력이 엄청 막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아니면 혹은 또 이제 소득이 매우 높은 수준에 다다라야 가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맞벌이가 당연한 것을 넘어서서 누군가는 또 다른 일을 하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직장인들의 꿈이 뭐냐면 요즘은 유튜브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또 다른 수익이 창출하게 된다면 내가 이제 더 많은 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많은 직장인들의 꿈이 유튜버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유튜버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쿠팡 배달이다, 쿠팡 이츠 배달과 뭐 배달의 민족에서 배달 일을 하는 것이 퇴근길에 소소하게 내가 잠깐이라도 운동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잠깐이라도 움직일 수 있고, 내가 잠깐이라도 그 움직임으로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2명이 일을 해서 버는 것이 아니라 2명이 일을 하고 1명이 추가적인 엑스트라 잡을 가지든지 엑스트라의 수익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물론 모두가 그러냐라고 물어보면 모두가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엄청난 고수익을 버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제 대다수의 평균 임금을 버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되는 이야기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동력만이 돈을 버는 것이 무리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토지노동 자본 중에서 예전에는 자본이 그렇게 크게 일을 하진 않았어요. 자본이 일을 하지 않고 자본은 차곡차곡 쌓아서 부를 형성하는데 조금 많이 집중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조금씩 모아서 그게 목돈이 되고 그 목돈으로 우리는 차를 사고 집을 사고 하는 형식이 되었다면 지금은 그런 형식으로 우리가 차를 사고 집을 사고 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돈을 쌓는 느낌이라기보다는 돈을 조금씩 굴리는 느낌이 강하게 들 수 있고요. 그걸 굴렸을 때 이제 눈덩이처럼 불어나기를 바라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자본이 일하는 방식은 과거처럼 돈을 쌓는 느낌이 아니라 돈을 굴려서 스노우볼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자본이 일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전에는 적금만 해도 충분히 돈이 모였어요. 그리고 뭐 응답하라 1988 같은 데 보면 막 이자율이 7%, 8% 하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자율이 낮아져서 이자율이 7%, 8%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경제학에서 간단하게 계산할 때 72의 법칙을 많이 활용하거든요. 이게 8%대 이자가 복리로 붙는다라고 가정하면 8, 9, 70이니까 9년이 흐르면 돈이 2배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단리기 때문에 돈이 2배가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얼추 그 언저리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를 쌓을 수 있겠느냐 하는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는 저축만 해도 우리가 충분히 혹은 적금만 해도 우리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돈을 모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하지만 오늘날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날의 현실에서 생각해보면 이자 7%, 8%는 혹은 어느 채권율이 7%, 8%면 우리가 이제 이거 사기당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분명 하게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대가 많이 변화하게 됐고요.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서 우리가 돈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본이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자본이 일을 하는 방식은 예전과 다르게 쌓는 방식이 아니라 돈을 굴리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